자, 스텝 2 보겠습니다. 1등급을 위한 최고의 변별력 문제입니다. 자, 4번 볼게요. 가우스가 두 개나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실수 x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가우스를 쪼개는 건 얘들아, 이 가우스 x만 했을 때 이 녀석이 얼마인 경우, 정수인 경우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범위를 쪼개놨죠. 그래서 우리는 얘도 있지만 요 EX 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수인 0인 경우, 1인 경우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그죠? 저 범위에 따라서 EX의 가우스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오니까 이해 가지, 그지? 자, 그래서 자, EX가 만약에 가우스의 EX의 값이 0이 나온다는 건 0에서 EX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가우스 EX 값이 1이 나오겠죠. 그럼 1을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1을 나눠주면 죄송합니다. X 요런 범위가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어디까지? EX가 2까지인 범위이고 얘를 2로 나눠주면 2분의 1에서부터 X가 이렇게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소리죠. 근데 얘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네. 왜? 이미 범위가 없잖아. 그지? 계산할 필요가 없고 2분의 1 여기부터 그지? 1에서 어디까지? 1에서부터 2분의 3? 1.5 2분의 3에서 어디까지? 2까지 2분의 4 그만, 그지? 그래서 요거는 볼 필요가 없고 요거 세 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범위에 들어있으면 x는 얼마를 집어넣어? 0.6 0.6의 2배면 1.2 그러면 가우스 EX가 EX가 1.2니까 가우스 EX는 1의 제곱은 1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택도 없죠. 1 마이너스 0.6 집어넣으면 2 곱하면 죄송합니다. 요 가우스 x를 먼저 처리하고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0. 그죠? 0.6이니까 0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아니야. 그래서 요 범위가 들어있는 해들은 모두 다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를 집어넣어? 1.1을 집어넣어 볼게요. 1.1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2.2. 2.2의 가우스 값은 2가 될 거고 그 녀석을 제곱했으니 4로 표현되겠죠. 4 빼기 그 다음에 1.2면 가우스 x는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보다 큰 1.6을 집어넣으면 1.6의 2배는 3.2 3.2의 가우스는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1.5의 가우스 그죠? 1.5의 가우스는 1에 곱하면 마이너스 2 얘가 정답이네요. 그죠?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범위가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몇 번이니? 그렇게 해서 뭐야 또 등어 저기 들어있어. 여기 4번이죠. 섣불리 2번에 체크할 뻔했네요. 그죠? 자,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2차 방식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그죠? 실근을 갖도록 K의 항등식이구나.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일단 이 친구가 실근을 가져요. 판별식이 0 이상이에요. 짝수 판별식을 적용하면 4분의 D라는 친구는 반의 제곱 A 플러스 K의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그러면 요 뒤에 친구들만 이렇게 부호가 바뀔 거고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K에 대해 성립하면 되는구나.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K제곱에 더하기 2AK 문자를 K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0 이게 성립이 되면 되는데 우리 선행 시간에 그지? 방학 때 열심히 했잖아. 그지? 부등식 공부했죠. 어떻게 이해해? K를 X처럼 생각해서 요 이차함수와 누구랑? 요 녀석은 이제 K축이 되겠죠. K를 X로 봤으니까 이 그래프보다는 너가 크거나 위에 있거나 접하는까지 가능하구나. 뭐라고? Y는 0이라는 K축이 주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거나 접할 때까지 가능하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K를 보던지 간에 이 녀석이 K축보다 위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네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랑 만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어? 근이라고 공부했죠. X 절편이자. 근데 얘는 근이 없다는 소리니까 너를 방정식으로 이해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중문을 가져도 돼? 판별식이 0이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짝수 판별식 쓰면 반의 제곱, 그죠? 반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 A제곱 저것들만 이렇게 다 표현이 되겠죠. 요거 사라지나요? 그럼 마이너스 A에 그저 좀
잘 안 보이려나? 이렇게 표현됩니다. 넘어가면은 A 쪽이 더 크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등식 공부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같이 접목해가지고 푸는 게 가장 쉬운 풀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여기에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네요. 그죠? 그런 것들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얘가 굳이 2차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 K 값이 1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초 작업이 K가 얼마일 때, K가 1일 때와 두 번째는 K가 얼마일 때, K가 1이 아닐 때로 나눠 푸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오직 그는 한계가 되도록 K의 값에 합을 물어봤죠. 여러 개 나오나 봐. 그럼 K가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너가 0이야. 그러면 0x의 제곱, 그 다음 k가 1이면 여기 그지? 마이너스 2루트 6x, k가 1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너는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넘겨주면 그죠? x가 2루트 6분의 1이라는 근이 하나가 나오겠지, 그지? 이해가지, 그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개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니까 k는 1이면 상관없겠네요. 자, 두 번째는 k가 1이 아니야. k가 1이 아니면 얘는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 근을 한 개 가지려면 중근을 가지면 되니 짝수 판별식에 의해서 4분의 d라는 지분은 반의 제곱, 그러니까 요 반이니까 6, 요 마이너스 ac, 그래서 k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요거 곱해서 마이너스 곱해볼게요. k 제곱에 마이너스 k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k에 이렇게 표현되겠죠. 인수해드리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모든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를 K1, K2라는 근을 간다면 이 두 근의 합은 근각에서 해서 1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래서 요거 K 하나, 그 다음 요거는 이들만의 K 두 개를 더한 거. 그래서 총 토탈 3개의 합이 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요게 6번이었어요. 7번 보겠습니다. PQ가 0에는 실수일 때, 0이 아니구나. 자, 그런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주어져 있고, 어쩌고 저쩌고 실근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에 대한 언급이네요. 자, 그래서 기억식의 판별식을 쓰면 P의 제곱 마이너스 4Q. 이게 이 녀석의 판별식이고, 니은의 판별식은 Q의 제곱 마이너스 4P에서 요 두 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볼게요. PQ가 더해서 음수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PQ에 대한 경우의 수가 일단 둘 다 양수면 안 되겠죠. 더해서 음수니까 하나가 양수, 음수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둘 다 음수인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억과 니은 중에 적어도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식은 간다. 그럼 예를 들어 예략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P가 양수야? P가 양수면 요 친구 무조건 양수죠, 그죠? 0이 아니니까 얘들아, 그지? 제곱하면 양수고 Q가 음수니까 얘가 0보다 커지네. 이해감? 얘 같은 경우는요, P가 음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0보다 커지고 둘 다 음수면 둘 다 0보다 크겠네. 그지? 요런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너 아니면 너가 적어도 하나는 0보다 크니 두 실근을 갖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밑에 좀 글씨가 작아서 밑에 좀 잘랐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 참이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PQ가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너네 둘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마이너스 빠져 있어. PQ는 둘 다 음수란 소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둘 다 음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너도 양수, 너도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두 개 모두 서로 다른 두 식은 간다. 니은번도 참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은 PQ 더해서 음수래. 그리고 PQ가 음수래. 그럼 둘이 곱해 음수라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또는 음수.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지. 얘 아니면 얘란 소리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모두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 이건 거짓말이죠. 왜? 만약에 이런 케이스를 봐봐.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이걸 어디에 적용시키면 Q가 음수니까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얘는 양수겠지만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죠?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렇진 않겠죠. P에 얼마를 줘? P에 좀 많이 줘. 4 주고 Q에 한 이 정도만 주세요.
그럼 집어넣으면 Q는 Q의 제곱 4가 될 거고 P가 4니까 이렇게 표현돼서 얼마든지 그지? 밑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모두 실은 간다. 이거는 반대가 존재하는 거니까 거짓말일 거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7번이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둘이 곱해져 있는 4차 방정식인데요. 그죠? 근 중에서 서로 다른 허근이 몇 개 나오도록 2개 나오도록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거잖아. 너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거고 너 이퀄 0의 방정식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그지? 너가 허근 2개 갖고 너는 실근 갖고 또는 너가 허근 2개 갖고 너는 실근 갖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잘 보세요. 그죠? 어디까지 같아? 이 2개까지 같습니다. 그럼 A가 만약에 얼마라면 A가 마이너스 2라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2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서로 다른 2개 허근을 갖는다면 그치? 그걸 제곱한 거니까 어쨌든 뭐 알파 베타 똑같이 허근 2개 나오겠죠. 이해가지 그지? 그래서 너 판별식을 적용해 보니까 짝수 공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가 허근 2개 가지면 제곱해도 그놈이 그놈일 테니까 서로 다른 2개니까 A는 마이너스 1을 챙겨두시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어떤 케이스야? X제곱 플러스 한번 써볼게. 플러스 2요. 이 방정식이랑 오른쪽 거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어? 너가 만약에 허근을 가져. 실근부터 할까요? 너는 실근을 갖고 그럼 너는 허근을 가질 거야.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네가 허근을 갖고 네가 실근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너가 실근이야? 그럼 판별식이 0 이상. 그래서 짝수 그냥 일반 판별식 A제곱에 마이너스 4AC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지금 예를 푸는 중입니다.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너가 허근이니까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되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아까 정수 그죠? 정수 한 마리 눈에 들어왔거든요. 정수를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 저랑 같이 2차 방정식 해봤잖아. 그지? 그래서 뭐부터 풀어? 얘부터 풀어볼게요. 그래서 A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될 테니 이 친구는 어떻게 잡혀?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 0까지 사이값 잡히고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허근이 정수는 뭐야? 허근이래. 죄송합니다. 요 세 개밖에 없겠죠. 그럼 요거 풀지 말고 얘들아 요거 집어넣어줘. 그러니까 마3 집어넣으면 얼마니? 성립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요? 안 되네. 얘도 안 되겠지,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소리죠. 이해가지? 그래서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자, 두 번째죠. 이런 케이스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네가 허근이야? 허근이면 이거 갖다 쓸게요. 너가 0보다 작을 거고, 그 다음 너가 실근이야? 실근이면 너는 0 이상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지워볼게요. 요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 A로 묶이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 난 싫어. 왜? 얘로 풀기가 싫고 얘로 풀 거야. 사이값이 좋으니까. 그러면 요거 어떻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루트 8에서 8 사이가 있겠죠. 요 범위 어떻게 잡힌다고 얘들아? 마이너스 루트 8에서 A가 이런 식으로 그지? 루트 8로 잡힐 테니까 여기 들어있는 정수는 뭐뭐 있어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그지? 요 범위일 때 이런 경우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얘는 안 되고 A가 0이면요? A가 0이면 넣어볼게. A가 0이면 여기 0 넣으면 성립이 되겠죠? 0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1이면요? 1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되네. 2는요? 2는요? 안 했나? 이 안 했죠? 2 치면 얼마니? 2 치면 양수네 그지? 이거 3개 다 되는구나. 그래서 토탈 몇 개야? 여기 3개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마이너스 2에서 토탈 5개가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8번을 접근해 봤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2차 방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b가 1대2가 되도록 k값의 합을 물어봤네요. 일단은 이 문제 선정한 이유가 원래 이렇게 절대값의 b가 주어져 있을 때는 여기 부분을 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양수면 이 친구는 지금 두근의 곱 a분의 c에 걸려있기 때문에 양수면 두 근의 부호가 같고 여기가 음수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게 세팅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K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 근의 부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두 근이 양수일 때와 두 근이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해결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하나가 0이면 그죠? B가 1대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둘이 곱해서 둘 다 0이 돼버리니까 두 근이 양수라 가정해 볼게요. 두 근이 양수면 두 녀석의 부호가 같으니까 하나의 근을 어떻게 알파, 하나의 근을 2알파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은 근거에서 쓰면 두 근의 합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2알파 제곱이고 걔는 k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제 k니까 어떻게 이거를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아 근데 그지? 꼬시고 있지, 그지? K를 없애주세요로, K를 먼저 없앨게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넘어가면,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될 거고, 마이너스 넘겨볼까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알파란 친구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얼마? 마이너스를 2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K값 2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소리는 너네들의 부호는 다르니까 한 친구를 얼마? 2알파로 놓으면 다른 친구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절대값의 b가 1대2로 표현될 거고 부호는 다를 테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둘이 더하면 알파고 두 근의 합은 너였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고 두 근의 곱은 k였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더할게요. 더하면 자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번엔 이 친구들을 절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리콜0 얘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알파 값 2개 계산한 거를 어디에다가 뭐 여기에 낫겠네요. 그나마 그지?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K값 2개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9번이었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A가 2보다 작네요. 이 조건이 왜 주어져 있지? 좀 이따 볼 거고 어쨌든 이 2차 방식의 서러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친구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죠?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절대값 성질 첫 번째 A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고 그 다음에 야네끼리 곱한 결과치는 그치? 이렇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더라는 개념을 전에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두 실근이 주어져 있고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양변 제곱해서 근각의수를 이용해서 이 제곱한 식을 A로 바꿔줄 거예요. 목적이 알파 베타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겠죠? 너도 제곱이 될 거고 제곱하면 전체 제곱 너가 성립되는 거니까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일 거고 둘이 곱한 거의 2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제곱한 제곱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근각에서 안 썼네요. 자 두 근의 합을 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빼기 a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얼마예요? 2 그래 저게 주어져 있군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A가 2보다 작으니까 얘가 뭐예요? 음수이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2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식을 이쁘게 써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너니까 2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는 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 전개 쓸게요. 2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 더하기 2배에 이 친구인데 두 근의 곱이 지금 음수가 되겠죠. 음수인 경우에 절대값은 이거 마이너스 곱해서 표현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써주고
두근의 곱이 얼마야? 얘도 그냥 전개 쓸게요.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게 얼마이더라? 그게 65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A 2차 방식 나오죠, 그죠? A 값을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결정해주면, 여기서만 2차가 나오네, 그지? 얘 쓸게. A 제곱일 것이고, 여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A, 여기도 마이너스 4A, 여기도 마이너스 4A. 3개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2A가 될 거고, 상수 갑니다. 너는 4, 여기 8, 여기 8. 그래서 8이 2개니까 16. 20이 되겠죠? 그 20을 쓰는데 이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5로 해서 A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됐으면 좋겠는데, 되네요. 그죠? 얼마? 15랑 3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나와? A 값이 지금 2보다 작다 그랬죠? 2보다 작으니까 15는 버리시면 되고 A는 마이너스 3이 결정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3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뭘 알게 돼? 너는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마3이야? 그럼 마이너스 5니까 너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 요거 풀어 제끼는 건 1도 아니란 소리죠. 전개합니다. 자,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될 거고 곱은 얼마니? 곱은 마이너스 10이네요. 마 10이고 합은 얼마예요? 합은 5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4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11번이었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나왔죠? 그죠? 앞에 그 스텝 1인가요? 거기서 이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네요. 자, 읽어볼게. 죄송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P랑 Q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P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럼 세팅해 볼게.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보이는 점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고 PQ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어요? P는 여기쯤에 있고 Q는 여기쯤에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은 PQ에 대한 대소 판단은 확실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두근이 RS로 주어져 있는데 그지? 잘 보시면 CBA로 얘네들의 역순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라면 이 친구의 근은 얼마라는 걸 알게 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지? 얼마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곱한 결과치를 집어넣어야 두근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 둘 중에 뭐가 근이 R과 S인데 둘 중에 RS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작은 게 R이고 큰 게 S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P의 관점에서 이 사이에는 어떤 수야? 0.5, 마이너스 0.5 집어넣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역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의 보호반대, 플러스 2겠죠. 플러스 2니까 여기쯤에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즉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얼마란 소리니? 여기 쓸게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아직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 다음 Q를 집어넣어 볼게요. Q를 집어넣으면 여기서의 어떤 수니까 2분의 집어넣자. 그 2분의 집어넣으면 역수의 부분데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은 여기쯤에 위치하게 될 거고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큰 걸 누굴 주고 큰 거를 S를 주고 작은 거를 R을 줘서 크기순위 R, P, Q, S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R, P, Q, S RP, 여기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체크하시면 될 거고, 요게 이제 눈에 들어오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중요해요, 그죠? 중요합니다. 자, 12번이었어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두 복소수 오메가 바가 이 녀석의 두 개의 근이래요. 그랬을 때, 그지? 101개짜리 두 쌍을 더해달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근을 좀 구해볼게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누군지를 알아야 관계식을 정리할 테니까.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보면, x는 뭐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가 오메가 바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를 저 플러스인 녀석으로 약속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메가까지 구했고요. 오메가의 제곱까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이란 친구는 4분의
그죠? 요거 제곱 때리면 3에서 마이너스 빼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2배, 플러스 2루트 3i 이렇게 표현돼서, 여기 정리해주면 몇 분의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왔죠? 그죠? 오메가의 제곱이 1, 2, 3가 됩니다. 이해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오메가 제곱을 편의상 알파란 친구로 좀 세팅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가 너니까 1, 2, 3야 너의 부호 반대에 마이너스 1 너를 세제곱하면 오케이? 뭐라고? 알파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알파는 누군데 너니까 오메가의 6제곱이 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했지, 그지? 됐어잉? 자, 그래서 좀 불필요한 건 지우고 저 문제를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오메가 6제곱이 마이너스 1은 알았으니까 저걸 좀 쭉 늘어 써볼게요. 그죠? 1은 좀 무시하고 오메가부터 갑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개, 오메가 5개, 오메가 6개, 마이너스 1에 얘. 그 다음에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 곱한 거니까 7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메가 7개, 오메가 8개 이렇게 표현되겠죠. 왜? 여기다 오메가 제곱 곱한 게 8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다 부호 반대인 녀석들이 표현될 거고, 오메가의 12제곱까지 이렇게 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너가 얼마니? 마이너스 1, 너가 1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짝을 가지면서 없어지겠네. 아, 이 친구는 12개씩 더하면 0이 될 거야. 이해감? 그러면 1차부터 100차까지 100개를 12개가 몇 묶음이 있어요? 12 곱하기 8인가요? 96이고 4개가 남겠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12개가 8묶음을 0은 없어지는 거니까 딱 4개만 남아서 식을 좀 정리하면 1 더하기 오메가 2개, 오메가 3개, 오메가 4개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지? 이 녀석에 마이너스 놓고 또 제곱해서 정리해주면은 여기가 지웠네요, 그죠? 어쨌든 얘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도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가로는 생략할게요. 오메가 4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너네들이 더하면 2.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하나씩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두 분이 오메가 바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여기 쓸게. 두근의 합은 얼마니? 루트 3이고,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두근의 곱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루트 3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접근해요? 얘는 각각의 제곱의 합은 어떻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에 여러분들이 변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너는 얼마야? 루트 3? 3이 될 거고, 넌 얼마니?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1이 나오겠네요. 이제 얘 가지, 그지? 너랑 여기까지가 2차를 구한 거고, 요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해요? 요 녀석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둘이 더한 거 넣으시면 되고, 4제곱 어떻게 푼다고? 우리가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너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 뺀 거.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근각의수를 가지고 적절하게 변형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개는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죠?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13번이었어요. 14번 보겠습니다. 2차 방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세팅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라?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라. 자, 그래서 통일된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각계수를 적용해보고, 그럼 이걸 다시 써볼게요. F 알파는 2배의 베타인데, 베타 대신에 얼마를 알파로 표현해주세요. 여기 들어있죠, 베타는. 그럼 넘어가면 5 빼기 알파가 베타로 표현될 것이고, 다시 쓰면 F 알파, 둘이 계산하면 넘기면 플러스 2 알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베타도 문자만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더라. fx 더하기 2x 마이너스 10 이퀄 0에 두근이 얼마? 알파, 베타에 불과한 그런 관계식이었구나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는 방정식이 너이지만
우린 또 알고 있죠. 너를 근을 갖고 있는 게 너니까 너랑 최고차의 개수만 조금 변경됐을 뿐 서로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fx 얼마니? 플러스 2x 마이너스 10 이란 친구는 알파 베타를 근을 갖고 있는 녀석 너랑 동일할 거고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는 요 k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5x 플러스 2랑 같은 친구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fx를 뭘로 나누래? fx를 너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 rx가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rx는 1차 이하의 당시. 그러면 이걸 싹 넘기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빼기 1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 fx를 뭘로 나눴어? 너로 나눴죠? 그럼 너가 몫이 되는 거고 어떤 상수가 별로 관심 없고 우리의 관심은 이 친구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rx가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너가 얼마인지만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얘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면 곱한 게 밑으로 들어가 2분의 더한 게 위로 들어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뭘 물어봤다고? 아래 2분의 5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정리해 봅니다. 자, 정리하면 정리하지 말고 마이너스 줄게요. 2분의 5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냐? 5죠? 5에 10은 마이너스 5니까 정답은 플러스 5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포인트가 얘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으로 주어져 있겠죠. 괜찮죠? 자,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해 볼게.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f의 1 마이너스 알파. 여기를 5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놓고 여기가 뭐 2베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치면 5 빼기 알파는 어떻게 표현돼요? 요거 넘기면 이해가지, 그지? 알파인 거 이해가지? 이거 알파로 바꿔볼게요. 베타 맞군요. 죄송합니다. 베타 맞군요. 그럼 이 친구가 얼마나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베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f 베타는 2베타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에 문자를 하나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4번을 접근해 봤어요. 18번 보겠습니다. 두실수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에 이 녀석이 허근을 가질 때 허근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옳은 것만 물어봤는데 일단 Q에 대한 범위를 물어봤을 때 Q는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판별식을 쓴다면 그지? 허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작겠죠. 그래서 판별식 써봅니다. 써보면 P의 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Q 그 녀석이 0보다 작겠죠. 허근이니까. 그래서 이걸 좀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해내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P는 실수니까 이 친구는 0 이상이 될 거고 그 0 이상보다 얘가 더 크니까 얘감 Q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얘가 0이어도 그지? 얘는 더 큰 거니까 Q는 양수란 얘기죠. 그래서 기억번호는 참이 되겠죠.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Z1과 2배 Z2가 같으면 이걸 만족시키는 PQ 존재한다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세팅을 좀 하기를 Z1, 2에 대한 언급이니까 Z1을 다시 써볼까요? Z1을 A 플러스 BI라고 놓고 Z2를 근데 보면 봐봐 이 녀석의 근이 Z1, Z2니까 또 하나의 근은 혈례근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래서 니은번 Z1 너는 A 플러스 BI는 뭐랑 같아요? 2배의 A 빼기 BI랑 같아요. 이렇게 성립이 될 거고 이 친구를 우변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럼 넘어오면 A가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BI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AB가 실수로 우리가 세팅한 거지. 원래 복수 처음에 잡을 때는 세팅하기 때문에 이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A는 0이고 그리고 B가 0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A가 0, B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죠? 실근이 나옵니다. 허근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니은번은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Z1, Z2가 곱해서 1이면 두분의 곱은 여기인데 A분의 C니까 그럼 Q가 1이면 P가 반드시 0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죠? 다시 Q가 1이면 P가 0이라는 소리네. 그럼 P가 0이면 두근의 합에 걸려있죠. 그래서 두근의 합을 좀 써보면 다시 써볼까요? 얘네들이 두근의 합은 이 A가 될 거고 이 A는 근과 계수에서 P라는 걸 알게 되고 두근의 곱은 너죠. A제곱 B제곱 여기 곱해준 거예요. 그죠? 그 녀석은 Q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자 얼마이면 Q가 1이면 요 조건 Q가 1이면 너가 1이면 자 문제 뭐라 그랬어?
Q가 1이니까 너가 1이니까 반드시 P가 0이냐 물어봤죠. P 하면 0을 집어넣어 볼게요. P에 0을 집어넣으면 A가 0이 됩니다. 그죠? A가 0이 되면 얘네들이 다 0이 돼버려. 그럼 결국 Z1, Z2는 이러한 복소수를 가질 수 있겠네요. 이해 가지, 그지?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 드릴 게 실제로 우린 여기다 갖다 놓고 맞춰도 푼 거니까 이런 일만 벌어져 있다면 무조건 P랑 Q랑 더해서 1이냐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내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반내는 어떻게 잡아? 이 둘을 만족시켜주는 녀석을 반내라고 잡으면 되는데 생각해 볼게요. P에 이번에는 얼마를 집어넣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P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A가 얼마가 돼버려? A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A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 식에 의해서 B값 결정되겠죠. 2분의 1 집어넣었어. 그럼 4분의 1 더하기 B의 제곱. 그게 1이니까 B의 제곱이 어떤 일이 벌어져? 싹 넘기면 4분의 3. 그럼 복소수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B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2분의 3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B는 이 녀석의 개수였죠. 그죠? 허수 부분.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복소수도 이 둘을 만족시켜 주는 거 아니야? 이해감? 근데 지금 P도 1이고 Q도 1이니까, 그치? 둘이 더한 값은 얼마도 나올 수 있어? 2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반내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이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요 기억 하나만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반내 같은 거는, 그지? 저기다 맞춰 푸는 게 아니라 이 조건만 만족시켜 준다면 반드시 너야?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그죠? 개수 실수인 2차 방식 내에서 한근이 너래요. 나왔죠? 그죠? 1, 2, 3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세제곱하면 뭐라고? 얘를 세제곱하면 너의 부호 반대인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일단 볼 건데 그러면 저기 6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6제곱 할 거 아닌 얘기지? 1이니까. 그래서 알파라는 친구는 6개씩 주기성을 갖네요. 그럼 다시 표현해보면 알파의 6제곱이 1이니까 결국은 너를 물어본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녀석 이퀄 0의 한근이 너라 그랬단 말이야. 그지? fx가 지금 2차 방식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fx를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완성시켜? 한근이 넣으면 또 다른 근은 얼마니?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는 게 fx라는 친구겠네.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가지고 근각계수를 만들어도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가지고 2차 방식 작성하면 되는데 그 친구가 결국 뭐냐면 여기다 2를 곱하고 요거 1을 넘겨준 요 친구의 양변 제곱한 그 2차 방식과 동일하는 소리죠. 제곱하면 4 알파의 제곱하면 둘 곱한 거의 2배 4알파 여기 더하기 1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이고 4로 나눠서 다시 표현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녀석의 근이 하나가 알파였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는 근은 얼마야? 알파 바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지? 이 친구를 물어봤으니까 이 fx에다가 1 빼기 알파를 다 집어넣으세요. 됐죠? 집어넣어. 아니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지금 여기서 근각계수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모양 자체가 1 빼기 알파니까 이거 넘겨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 바는 여기다 쓸게.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져? f에 알파 바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 그러면 너가 fx인데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근이니까 0이라며. 알파 바를 집어넣어도 그니까 0이라며. 너가 0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 아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다 말았냐면, 그죠? 요 관계식이겠죠? 요 관계식. 여기서 만약에 두 근을 이렇게 잡아 놓으면 두 근의 합은 x의 제곱,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여기 개수의 부호 반대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4분의 4니까 1이죠. 그래서 부호 제대로. 그래서 이 친구가, 그죠? 이 친구라는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4로 나눠준 친구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쳤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아저씨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든 그지? fx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19번 요게 눈에 들어왔으면 굉장히 좀 쉬웠던 문제죠. 그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자연수 PQ가 모두 소수이고 자연수랑 PQ는 소수래요. 자 그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이 모두 또 정수일 때 조건이 조금 많네요. 이런 조건이 많을수록 그죠? 불만하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고 얘는 두 근에 대한 차를 물어본 거고 얘는 개수들에 대한 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각에서 쓸 수밖에 없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8p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q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그지? 뭐 이상해. 왜 이상해? 문자가 4개나 되는데 2개밖에 없어요. 뭐도 알고 있어? 그럼 조건을 봐야지. PQ가 모두 소수이다. 두 번째, 알파, 베타는 모두 정수이다. 그러면 너네 둘이 더해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좀 많을 테니 우리는 뭘 가지고 고민해봐? 얘 가지고 고민을 해봅니다. 됐죠? 그래서 알파, 베타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얘는 뭐니? 마이너스의 소수를 제곱한 거네요. 그러면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 알파, 베타? 고민이란 걸 해봐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소수 얼마를 줄까요? 소수 Q에다 한 5 집어넣어볼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5는 두 개의 정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있어? 25 마이너스 1 너도 있을 거고 그죠? 뭐도 있어요. 5랑 마이너스 5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5 했으니까 1 마이너스 25 버퍼링 그죠? 버퍼링 걸렸어. 이거 세 쌍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애 같은 경우에 곱해서 너가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를 세 쌍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고. 이해 가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너네들을 표현했을 때 첫 번째는 뭐야? 이게 마이너스 25니까 그 다음 첫 번째 알파가 q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두 번째는 하나가 q면 하나는 막 q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뭐야? 하나 1 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q의 제곱 다 주는 케이스 이 딱 세 가지밖에 없네요. 왜? 알파 베타는 정수니까. 이해 가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고민해 봐야 되겠죠. 1번부터 보시면 알파가 너 베타를 너로 약속한 여기다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죠? 요건 다 했으니까 그럼 집어넣을게. q의 제곱 자 써보면 1번 써보면 q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베타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넣어서 8 죄송합니다. 똑바로 안 봐 아저씨. 자 마이너스 8p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고민해 볼게. 어떻게 할까요? q의 제곱을 넘기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얘는 안 되지 그지? 왜 안 돼? 알파 베타는 정수 PQ는 자연수의 소수. 그럼 이 녀석은 양수인 게 눈에 들어오는데 얘 가지 그지? 자연수니까. 근데 P란 친구가 자연수면 이 값이 음수가 돼버립니다. P는 또 소수니까 가장 작은 소수가 2일 거 아니니 2만 집어넣어도 음수가 되는 게 눈에 보여. 너는 뻥이었구나. 넌 안 되겠구나. 자, 두 번째. 그러면 뭐가 있어요? 알파가 Q, 베타가 막 Q.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너네들이 더한 거야? 그럼 너네들이 더한 거잖아. 엥? 뭐야? 0이 돼버리네. 이거 딱 쓰는 순간 안 되죠.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너는 음수인데 너는 0이란 소리니까. 안 돼. 3번. 너란 소리네, 그럼. 그죠? 너랑 너였다는 소리네. 물론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어떤 크던 작은 간에 절대값 때릴 거니까. 그래서 알파를 1, 베타를 마이너스 q 제곱 놉니다. 그럼 둘이 더한 거니까 좌변에 1 마이너스 q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8p로서 pq가 서로 다단만 없네요. 그죠? PQ가 모두 소수니까 이걸 가지고 P랑 Q란 친구가 정체를 밝혀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때 좀 보기 그러니까 너네들이 자리 바꿀게. 그죠? 나는 양수가 편해. 그래서 1 플러스 8P랑 여기가 Q의 제곱을 이렇게 의심해 봅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Q를 넣어서 이 녀석이 제곱수가 되는 걸 의심하면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P가 얼마인 경우? P가 2인 경우. P는 소수니까. 이 집은 얼마니? 17. 안 돼. 아니야. 자, 두 번째. P가 얼마인 경우? 3인 경우.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4, 25. 됐죠? 25. 얘가 25니까 Q는 얼마라는 걸 알게 돼? Q는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얼마니? 나왔지, 그지?
값이야, 값.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아, 물론 이걸 또 넘겨가지고지. 어떤 케이스 있어? 8P는 얼마니? Q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 얘를 Q 플러스 1, 자리가 없네요. Q 빼기 1로 가지고 너랑 너랑 같아요 가지고 좀 더 고민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답을 내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아,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PQ 값이 정해졌으면 알파 베타 값도 정확히 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P가 3, Q가 5야? 그럼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넣어. 그냥 여기다 집어, 그죠? 그럼 다시 써볼게. X제곱 넣을 필요 없고 X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P가 얼마니? 3이니까 24. 24X고 지금 다 뭐 하는 거지, 그지? 이미 다 구했죠? 죄송합니다. 알파는 얼마니? 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25네요. 에이, 바보 같은 아저씨, 그지? 뭐라고? 하나의 근은 얼마야? 1이고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다 구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알파에서 베타를 빼서 절대값, 여기서 여기 빼면 26이죠. 절대값 26이고, 그리고 P랑 Q랑 더해 달래요. P랑 Q랑 더하면 8이니까 정답은 3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작성하려다 이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21번이었어요. 20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오각형 ABCD 2에서 어머나 자, ABCD 2에서 B2의 길이, 요 길이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뭐 그 이등변 삼각형 정사각형 같은 거 보면 각도가 되게 똑같죠. 정오각형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그래서 각도 똑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두 개의 삼각형을 잡아서 AA 닮음으로, 그지? 비례식을 세운 뒤 우리가 구하는 저 B2의 길이를 판단해봐. 그런 문제 같네요. 일단 좀 세팅하기를,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놓고, 이 한각은 어떻게 구하느냐? 모든 외곽의 총합은 360도입니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그래서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해보면 360을 5로 나누면 72도인가요? 72도니까 이 한각이 몇 도라는, 내각이 몇 도라는 걸 알게 돼? 내각이 108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너랑 더하면 몇 도니? 72도니까 36도를 우리는 편의상 A라고 놓고 여기를 A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삼각형이 필요한데, 닮은 삼각형. 보시면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ABC도 여기가 108도가 되면서 여기가 A, 여기가 A, 이렇게 밑각을 나눠 먹겠죠? 여기도 2일 테니까 얘들아. 다 변의 길이 같잖아. 그럼 뭐가 눈에 보여? 아, 이게 눈에 보이더라. 뭐? 이 삼각형 ABE 써볼까요? 삼각형 오랜만에 써볼까? ABE랑 닮았어요. 삼각형 ABE 180 AA. 그럼 여기도 여기를 ABCD 뭐 P라고 놓을게요. 요 각이 A일 때 요 각이 108도이니 A일 때 요 각도 108도겠죠. 아, 근데 무조건 AA 밑각이니까, 그지? 닮았죠? PAB랑 삼각형 PAB랑 AA 닮음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길이를 좀 표현해 보면, 그죠? ABE 요 삼각형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삼각형 요거겠죠? 그럼 여기 길이를 편의상 X라고 놓을게요. 물론 우리는 B2의 길이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 요 삼각형의 X 대 2는 다시 108도랑 A로 가는 X 대 2는 뭐라고? X 대 2는, 그럼 요 삼각형의 너 대 너겠죠? 따라오겠지, 그지? 108도이고 A니까 여기서 1로 가는, 즉 2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대 그 다음에 X 플러스 너가 되겠네. 그럼 요 길이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그죠? 각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여기 A니까 여기가 2A죠? 2A는 몇 도니? 72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몇 도라는 걸 알게 돼? 또 108도라는 걸 알게 되고 여기도 108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각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108도에서 A 뺏어갔어? 그럼 여기 X, 108도에서 A 뺏었을 때 X. 그러면 두 대가 같으니까 얘는 평사가 되겠죠. 평사면 요 CD의 길이가 2인 거 우리 알고 있죠? 얘가 정오각형이니까. 그래서 너랑 길이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이 B2의 길이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X 플러스 2의 길이가 목적입니다. 그럼 외양의 곱. 아이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배가 아프네요. 자, 이렇게 표현 되겠죠? 자, 넘겨서 정리해주면, 맞지? 정리해주면, x제곱에 플러스 2x에 빼기 4는 0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근해 공식에 의해서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x는 요 BP의 길이니까 양수니까, 그지? 얘가 음수면,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음수면 안 되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에다가 얼마를 더한 플러스 2를 더한 게 B2의 길이일 거고 1 더하기 루트 5짜리 차면 되겠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닮은도요. 여러 번 보조섬 그어놓고요. 그죠? 어느 도형이 닮았는지를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22번이었어요. 23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오후 2시에 A가 여기 도서관에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나 본데 그래서 같은 날 학교로 가고 있고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에 B에서 출발해 도서관 간다. 이해 가지 그지? A는 2시에 출발했고 B는 2시 20분에 출발했어요. 출발 시각이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A, B가 행행하는 도중에 서로 마주쳤대요. 여기서 마주쳤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A가 어떻게 됐어요? 마주친 다음에 20분 있다가 학교에 도착하였고 B는 마주친 다음에 도서관으로 가는데 몇 분? 15분에 도착했대요. 그죠? 자, 그랬을 때 A가 걷는 속력을 다 분속으로 세팅해 놨네요. 그죠? 자, 첫 번째 포인트. 만나고 A는 20분, B는 15분 만에 도착했다는 거. 두 번째, 출발 시각은 20분 차이 난다는 거.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서 속, 시.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죠? 콧물 찔찔 흘릴 때 그때 공부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다시 써볼까?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너가 이제 도서관이고 도만 쓰고 여기에서는 집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여기서 만났고 이제 A가 먼저 출발하고 20분 있다가 이렇게 가서 만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일로 가는데 몇 분 걸렸어요? 20분 걸렸죠. 그럼 요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 왜? A의 속력이 이렇게 스몰 A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리는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거리가 얼마야? 20A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B가 A랑 B랑 만나서 일로 가는 중이니까 몇 분 걸렸어? 15분이고 B의 속력은 분속 Bkm. 그래서 이 길이가 15B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지, 그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출발 시각은 20분 차이가 나니까 A가 이번에는 여기서 일로 올 때의 시각과 걸린 시간과 B가 여기에서 일로 올 때 걸린 시간은 정확히 20분 차이가 나겠죠. 이해 가지, 그지? 그래서 A가 걸린 시간에다가 B가 걸린 시간에 B가 시간이 적으니까 20을 더해주면 서로 같아지겠죠. 그럼 시간은 뭐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될 텐데 A가 이렇게 갈 때 속력은 A분의 거리는 체크해놨죠. 15B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도 여기서 일로 왔잖아, 그지? 그러면 거리가 얼마니? 20A를 뭘로 나눴어? 속력 나누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식 하나를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고 5로 나누고 싶죠? 5로 나누고 싶어. 5로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A분의 B를 T로 치환할게요. 역수 관계니까. 그래서 표현해 보면 자, A분의 B를 먼저 써볼까요? 자, A분의 B를 T로 표현해 볼 거고 T는 양수입니다. A도 B도 속력이니까.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보고 5로 나눌 거야. 5로 나누면 얼마? 여기가 3t인가요? 3t가 될 거고 5로 나누면 너는 t분의 4가 되겠죠. 요게 b분의 a가 a분의 b 역수니까 5로 나누면 4. 요거 풀어주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네요. 자, 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t를 곱하고 3t의 제곱 너 t 곱해 넘겨오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 그래서 인수분해가 여기 쓸게 3t t가 될 거고 투투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여기 6 안 되죠? 그죠? 어디 이렇게 돼야 되겠네. 안 되는데 인수분해? 야 딴 생각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하면 3t 그리고 2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런데 그치 t가 양수니까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여기에서 얘가 나오겠네. 그죠? 얘는 2였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값을 물어본 거니까. 자, 그래서,
스텝 2까지 마무리했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